도시의 새벽, 까마귀가 일제히 날아오른다. 꼬리에 꼬리를 문 까마귀의 긴 행렬. 질서정연하게 한 줄로 시작된 까마귀의 비행은 점차 거대한 군무로 이어진다. 까마귀의 검은 무리 속에 끼면 덩치 큰 외가리도 당황하기 일쑤. 까마귀 떼는 세력권 내로 들어온 외가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 새벽녘 까마귀 떼가 도착한 곳은 인근의 도심 사거리. 사람들은 이곳에 4만여 마리의 까마귀가 찾기 시작한 것이 올해로 6년째라고 했다. 녀석들은 전깃줄에 앉아 해가 뜨기까지 30분간 머물렀다. 마치 신호를 받은 것처럼 녀석들은 다시 도시를 떠나기 시작했다. 새벽마다 까마귀 떼가 날아 나온다는 대나무 숲. 대숲엔 햇볕과 바람이 잘 들지 않을 정도로 대나무가 빽빽하다. 거의 처음에는 들어올 수도 없었어요. 곳곳에 죽은 대나무와 까마귀들이 남긴 배설물이 보인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흩어진 검은 깃털과 대나무에 걸린 채 죽어있는 녀석도 발견됐다. 녀석들은 동료의 죽음을 남겨두고 아침마다 어디로 가는 걸까? 제작진은 까마귀 떼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녀석들은 수십 마리에서 수천 마리의 규모로 나타났다 사라지길 반복했다. 까마귀는 사방이 탁 트인 공간을 좋아한다. 울산에서 경주, 언양까지 하루 30에서 35km 거리를 왕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줍음 많은 녀석들을 가까이에서 만난 건 경주 외동. 까마귀 떼의 일부는 몸빛에 흰색이 섞인 갈까마귀다. 떼까마귀는 먹이를 시각으로 찾는다. 녀석들이 찾는 건 수확철에 떨어진 벽시. 까마귀는 정교하게 발달된 부리로 벽시를 정확하게 골라낸다. 녀석은 땅 파기의 명수다. 논두렁에선 주로 벌레를 사냥한다. 무리 가운데는 먹이를 달라고 보채는 어린 새도 보인다. 그런데 갑자기 뭔가 발견한 듯 주춤한다. 들고양이가 허리를 잔뜩 낮췄다. 위험을 감지한 까마귀의 경계음. 순식간에 무리 전체가 날아오른다. 까마귀는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리더가 없지만 서로 돕는 사회성이 뛰어난 동물이다. 한 녀석은 도마뱀 사냥에 성공했다. 땅콩을 파내곤 급하게 온 녀석도 보인다. 떼까마귀 가운데 일부는 공원 묘지를 먹이터로 선택했다. 성묘객이 두고 간 음식은 쉽게 얻을 수 있는 먹이다. 녀석은 운 좋게 오징어 다리를 통째로 건졌다.
묘지에서 들리는 까마귀의 울음소리. 해가 넘어가기 전에 잠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집단 내 신호음이다. 곳곳으로 흩어져 먹이를 찾던 무리가 다시 모이는 시간. 다시 울산시에 도착한 건 해가 지기 30분 전. 도시에 까마귀가 날아들기 시작하면서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했다.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불안감도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은 후에야 잠잠해졌다. 하지만 전선 및 자동차는 영락없는 배설물 세례. 동네 사람들은 이미 까마귀의 정확한 도착 시간을 알고 있다. 까마귀고 배수물 있잖아요. 그걸 막 사놓고. 그리고 그런 것도 항상 뭐 널어놓으면 어디 가지를 못해요. 예. 까마귀 때문에 예, 수시로 올라와 봐야 되고. 항상 그래. 너무 불편해요. 소리도 너무 깍깍 소리를 내니까 소리가 세니까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도 아이들하고 저랑 말이 잘 안 들리거든요. 까마귀 소리 때문에. 네. 그리고 어떨 때는 너무 낮게 날아서 부딪힐까 봐 자전거 타고 다닐 때는 좀 부딪힐 위험도 있고요. 까마귀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이 있다. 산업도시 울산이 환경적으로 건강해졌다는 걸 까마귀 떼가 증명해 준다는 생각이다. 울산시와 환경단체들은 까마귀 떼가 찾아오는 겨울마다 생태학교를 준비해오고 있다. 까마귀가 저 위에만 앉는 겁니다. 여기 서로 잘 안 보이니까 어딨냐 서로 떠들고 다녀요. 그래서 까만 새들은 말을 많이 해요. 예. 수다쟁이네요. 네, 수다쟁이가 돼버리죠. 네. 아이들은 편견이 없다. 아이들의 망원경엔 까마귀의 어떤 모습이 담길까? 계속 맴돌죠. 이렇게 살살. 까마귀는 맹금류의 비행 능력을 가졌다. 새들을 뒤에서 쫓는 건 비행에 자신 있는 까마귀의 세력권 다툼이자 일종의 놀이다. 대숲에 큰 말똥가리가 떴다. 큰 말똥가리는 외가리들이 정신없이 대숲을 뛰쳐나오게 만든다. 맹금류 큰 말똥가리는 시베리아에서 온 겨울철 새. 까마귀들이 이 덩치 큰 맹금류를 만나면 어떻게 대처할까? 일단 집단 전체에 경계 경보가 켜진다. 용감한 녀석을 선두로 집단 전체가 큰 말똥가리를 향해 날아오른다. 그리곤 큰 말똥가리를 쫓기 시작한다. 녀석들은 곧 때로 사는 지혜를 보여준다. 까마귀는 거대한 원뿔 모양을 만들고 원뿔의 가장 아래쪽으로 큰 말똥가리를 몰아낸다. 선두에 선 까마귀가 꼬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집단의 참여를 이끈다. 결국 큰 말똥가리는 출행난이다. 황혼을 막 지나면 까마귀의 군무가 시작된다. 떼까마귀의 지혜는 잠자리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전선에서 출발한 까마귀의 비행은 대나무 숲 높이 30m에서 서서히 시작된다. 그리고 까마귀 떼의 거대한 폭풍. 불규칙하게 날던 까마귀 떼가 점차 일정한 방향으로 날기 시작하다 점차 한 몸처럼 군무를 난다. 서로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다.
그리고 한 번의 휘전에 수백 마리씩 대숲으로 날아들어간다. 높이 30m에서 시작된 휘전은 대나무 높이인 15m까지 하강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군무가 시작되고 4만 마리의 무리 전체가 대숲까지 내려앉는데 걸린 시간은 약 10분. 그런데 다시 까마귀가 낙엽처럼 어지럽게 날기 시작했다. 대숲에서 튀어나오는 녀석들도 보인다. 대숲 꼭대기에 앉은 거대한 실루엣. 밤의 지배자 수리부엉이다. 까마귀의 어지러운 비행의 맨 앞쪽, 녀석들은 수리부엉이를 쫓고 있었다. 다시 평온을 되찾은 대숲의 아침. 겉으론 아무 일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대숲 한켠엔 가까스로 흔들리는 대나무를 잡고 있는 까마귀가 있다. 녀석은 동료와 함께 먹이터로 날아가지 못했다. 왼쪽 날개가 불편한지 녀석은 계속 날개를 만졌다. 지난밤 소동의 흔적은 또 있었다. 수리부엉이의 깃털과 까마귀의 사체가 발견됐다. 수리부엉이가 소화되지 않은 검은 깃털을 토해냈다. 까마귀가 잡아먹히는 적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처음 이런 현상이 있어요. 여기가 계속 까마귀들이 잠자리로 이용하다 보니까 수리부엉이가 모험적으로 이쪽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사실 이 3호대 숲은 도시 한가운데 있는 숲이기 때문에 수리부엉이가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대형 맹금류를 피해 도시를 잠자리로 택했던 까마귀. 수리부엉이의 사냥 흔적은 대숲 주변 비닐하우스 근처에서도 발견됐다. 몸 길이 90cm의 중대백로 사체. 어떻게 최상위 포식자 수리부엉이까지 불빛을 견뎌가면서 대도시 한복판을 사냥터로 삼은 것일까? 울산엔 도심을 가로지르는 태화강과 강변으로 길게 뻗은 길이 4km의 대숲이 있다. 외가리가 돌에 부리를 간다. 부리를 항상 뾰족한 상태로 유지해야 사냥이 쉽다. 뭔가 찾고 있는 외가리. 녀석이 낚아올린 건 팔뚝만한 누치. 약 5분 동안 누치와 씨름하던 녀석은 결국 누치를 통째로 삼키는 데 성공했다. 태화강은 10년 전만 해도 5급수의 수질로 산업도시 울산의 부끄러운 상징이었다. 그러나 1999년 시작된 대폭적인 수질 환경 개선을 통해 현재는 2급수의 생태하천이다. 현재 태화강은 전국에서 5번째로 철새들이 가장 많이 찾는 강이다. 새들이 제갈매기를 쫓고 있다. 사냥의 귀재 제갈매기가 물고기를 물었다. 끈질긴 외가리가 숭어를 차지할 최종 승자. 맑아진 강은 생태 사슬이 살아있는 새들의 천국이다. 새들의 무리 속 흔치 않은 겨울철새 아비도 발견됐다.
녀석은 어디서 묻혔는지 공직깃에 눌러붙은 기름 자국을 떼내려고 안간입니다. 무리에서 낙오된 까마귀는 태화강변에 자리를 잡았다. 녀석은 먹이 찾기에서 경계까지 혼자 해결해야 한다. 날개를 다친 까마귀를 다시 만난 곳은 대숲 근처 텃밭. 녀석은 날기 힘든지 땅에서 힘겹게 겨울을 버티고 있었다. 밤이 두려워 몸빛이 검게 진화한 까마귀. 무리에서 떨어진 외톨이들은 어떻게 어두운 밤을 견뎌낼까? 한 녀석이 웅크리고 있다. 날개가 부러진 녀석이다. 이런 까마귀를 지켜보는 눈이 있다. 수리 부엉이의 소리 없는 사냥. 그런데 수리 부엉이가 뭔가에 놀랐다. 정적을 깨는 소리. 까마귀 떼는 크게 소리를 질러 수리 부엉이조차 겁먹게 만든다. 잠시 후 대숲의 소리가 잦아들자 수리 부엉이는 다 잡아놓은 먹이 곁으로 다시 다가왔다. 여전히 긴장한 상태. 결국 수리 부엉이는 까마귀를 들고 자리를 피했다. 한 녀석의 희생이 있었지만 까마귀 집단의 동료 구하기는 이렇게 끝이 났다. 독수리가 먹이를 찾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지상에 앉은 까마귀를 찾아내는 것. 큰 부리 까마귀는 잡식성의 텃세다. 60여 마리의 독수리가 고령에서 겨울을 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 퇴비에 삭힌 축산 폐기물을 먹기 위해서다. 독수리와의 먹이 다툼에서 까마귀는 어떻게 행동할까? 덩치 큰 독수리를 상대하는 방법은 꼬리깃 당기기. 꼬리깃 당기기는 독수리처럼 몸집이 크고 강한 상대에게서 먹이를 뺏는 까마귀의 생존 전략이다. 까마귀는 놀이를 위해서 독수리를 쫓기도 한다. 물론 독수리도 가끔 화를 내기도 한다. 한라산, 높이 1100m의 중산간지대. 이곳 큰 부리 까마귀는 번식까지 하는 텃세다. 녀석이 뭔가 발견했다는 신호를 한다. 까마귀의 예리한 눈에 먹잇감이 포착됐다. 녀석이 저공 선회 비행을 시작했다. 눈밭에 들고양이가 죽어있다. 잠시 후 녀석이 다시 돌아왔다. 이미 주변의 동료를 모두 불러 모은 상태. 그러나 까마귀들은 죽은 고양이에게 쉽게 접근하지 않는다. 소리도 내보고 통통 뛰어다니면서 고양이의 죽음을 확인한다. 까마귀는 늑대, 퓨마 등 상위 포식자의 사체는 잘 먹지 않는 소심한 청소동물이다.
이날도 그냥 꼬리만 당겨보고는 헛물만 켰다. 국내 떼까마귀의 최대 활동지는 제주였다. 녀석들이 시간 맞춰 도착한 곳은 말목장. 오전 7시 30분과 오후 3시 하루 2번의 사료 주는 시각을 까마귀는 정확히 알고 있다. 어느새 말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한다. 말의 눈치를 살피면서 바닥에 떨어진 사료를 줍는다. 말이 건초를 먹기 시작하면 사료통은 아예 까마귀들 차지다. 말의 배설물을 뒤져 덜 소화된 옥수수를 찾는다. 제주를 찾는 떼까마귀를 사람들은 바람까마귀라고 불렀다. 바다를 건너 바람을 타고 오는 까마귀의 비행 때문이다. 먹이의 위치를 잘 기억하는 녀석들은 유채밭에서 뭔가를 찾고 있다. 유채밭을 한참 파던 녀석이 뭔가 발견했다. 땅콩이다. 녀석은 익숙한 솜씨로 땅콩을 깐다. 겨울철 먹이가 부족한 시기에 지방질이 풍부한 땅콩은 최고의 먹이다. 그러나 이젠 바람까마귀의 군무도 예전 같지 않다. 녀석들이 잠자리로 이용하는 삼나무 숲. 그런데 제주 떼까마귀는 잠자리를 찾아 들어올 때도 일정한 군무를 하지 않는다. 몇천 마리 수준의 많지 않은 수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제주에서 보리밭이 줄고 먹이터가 줄었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제주에서 활동하던 떼까마귀가 울산에 정착한 것일까? 인구 120만의 대도시 울산에 까마귀가 찾아들기 시작한 건 약 10년 전. 1998년 엘니뇨로 북상 경로가 변화했다는 설과 온난화 그리고 먹이의 부족 때문이란 해석이 분분하다. 현재 3호 대숲은 국내 최대의 백로 번식지와 까마귀 잠자리터다. 대숲은 1980년대 대나무 공해가 막을 내리면서 방치되기 시작했다. 대숲이 빽빽해지고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았다. 해마다 여름철 3천 마리의 백로류가 번식지로 택한 이유다. 떼까마귀들의 배설물입니다. 이 바닥에 떨어진 배설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가리 집단 번식지인 대숲에 까마귀가 잠자리를 틀기 시작했다. 울산에서 가까운 경주와 언양 지역의 넓은 논이 떼까마귀들을 불러 모은 것일까? 필릿을 가져다가 살 이렇게 부셔 보시면 여기에 덜 소화된 그 풀씨의 껍질이나 아니면 낫 알갱이의 껍질 같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외가리들이 바빠졌다. 녀석들은 둥지를 만들 때 쓸 나무를 구하는 중이다. 둥지 재료는 주로 인근 태화강가에서 구했다.
녀석은 몇 번씩이나 나무가 튼튼한지 확인한다. 그런데 외가리는 아직 둥지의 기초 재료인 굵은 나무 줄기만을 구하고 있다. 올해는 둥지 짓기가 많이 늦어진 셈이다. 대숲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제작진은 까마귀의 비밀스런 잠자리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높이 15m의 구조물에 무인 카메라를 설치했다. 비행을 하는 녀석들이 한꺼번에 대숲에 내려앉지는 않았다. 수백 마리씩 가장 아래쪽에 있는 녀석들부터 대숲에 내려앉았다. 대숲으로 들어오는 녀석들의 소리는 대단했다. 내려앉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엇갈린 뱃잎을 모아 잠자리 만들기. 집단 내엔 한정된 잠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다. 대나무 윗부분은 가늘어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린다. 갈까마귀는 자리 다툼에서 늘 떼까마귀에 밀린다. 녀석은 좌우를 살피며 잠자리를 찾는 중이다. 녀석은 공교롭게도 떼까마귀 옆에 자리를 잡았다. 떼까마귀는 한 번 쪼는 신용을 하곤 그냥 내버려 둔다. 약 1시간 후 움직임도 소리도 잦아들었다. 대나무 꼭대기에서 아래로 2m 지점. 바람을 피하고 위아래 천적이 침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위치가 녀석들의 잠자리다. 녀석들은 비로소 머리를 겨드랑이에 끼고 잠을 청한다. 깊게 잠들기 전에 소화되지 않은 펠릿을 토해냈다. 외가리와 백로의 번식지엔 고사하는 대나무가 많아지고 있다. 백로와 외가리의 배설물 때문이다. 외가리는 대나무 맨 위에 죽은 대나무 서너 개를 엮어 둥지를 만든다. 외가리의 번식 시기가 늦춰진 건 대숲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오른쪽 변에 대숲이 점점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점점 이 소유자들이 대나무를 잘라서 까마귀들이 서식하기가 좀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로 번식 쪽으로 잠자리가 좀 이동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외가리가 있는 저 지점과 까마귀의 잠자리가 지금 중복이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늘을 까맣게 덮은 떼까마귀. 집단으로 떼를 지는 건 단점도 많다. 앉을 자리가 부족할 경우 동료들과 피할 수 없는 경쟁이 생긴다. 수가 많을수록 경쟁은 점점 치열해진다. 이때 필요한 기술이 거꾸로 매달리기. 아예 전선 위로 올라가기를 포기한 채 거꾸로 매달린 녀석도 눈에 띈다. 부족한 건 앉을 자리뿐만이 아니다. 눈이라도 온 날이면 먹이 경쟁이 더 심해진다. 먹이를 찾아 끊임없이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흩어졌던 까마귀들이 한 곳에 모여 부산스럽다. 잠시 후
한 녀석이 뭔가 물고 날기 시작했다. 선두에 선 녀석이 문 건 미꾸라지. 100여 마리의 동료가 선두를 쫓는다. 다시 번식지로 돌아가기 위해 체중을 불려야 할 시기. 미꾸라지 한 마리는 모두에게 달콤한 유혹이다. 휴식을 취할 나뭇가지가 부족한 것도 문제. (1월) 중순 까치는 번식을 위해 집을 짓기 시작한다. 전봇대를 이용하는 건 까마귀 떼도 마찬가지. 까마귀가 쉴 때마다 까치와 사소한 다툼이 생긴다. 그러나 텃세인 까치는 떼까마귀에게도 만만치 않은 상대다. 떼까마귀는 집단 내의 치열한 경쟁 때문에 쌓이는 스트레스가 많다. 그런데 녀석들 나름대로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다. 바로 부부끼리 부리를 맞대는 행동이다. 떼까마귀의 키스는 새들도 스킨십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보고된 최초의 사례다. (3월이) 시작되면서 떼까마귀의 가장 화려한 비행술이 시작됐다. 두 마리 혹은 서너 마리가 날면서 녀석들은 서로를 붙잡으려는 듯 공중에서 몸을 돌렸다. 녀석들의 짝을 찾기 위한 신혼 비행이다. 가장 강력한 수컷만이 암컷의 관심을 끌 수 있다. 공중에서 다리 붙잡기, 비행술에 능한 맹금류에서나 관찰되는 행동이다. 짝짓기는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한 녀석이 암컷에게 관심을 보인다. 거부당한 녀석은 무한하다. 까마귀는 암수가 한 번 짝을 맺으면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지조가 있다. 까마귀의 이런 행동은 까마귀를 속담과 설화 속에 자주 등장하게 만들었다. 한 해의 안녕을 비는 도시의 정월대보름. 정월대보름은 한때 까마귀 제삿날로 불렸다. 까마귀를 닮은 검은색의 약식을 지어 까마귀에게 먹이로 주었다는 일화는 이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다. 얼었던 땅이 녹고 사람들이 들로 나오기 시작한다. 본격적으로 농사철이 시작되면 해충을 막기 위해 논과 하천에 들불을 놓는다. 이 시기는 야생동물들에겐 고난의 시간이다. 그런데 불길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너구리가 카메라에 포착됐다. 녀석은 떨면서도 타들어가는 불길을 마주하고 있다. 갈대 속엔 또 한 마리의 너구리가 웅크리고 있다.
인기척에 놀란 너구리가 채 식지 않은 잿더미 속으로 뛰쳐나갔다. 녀석은 도망치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본다. 뒤에 남겨진 짝을 걱정했던 걸까? 다른 녀석도 짝이 사라진 방향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한낮 기온이 올라가면서 까마귀들이 물가에 모이는 모습도 자주 관찰됐다. 녀석들의 단체 목욕 시간. 땅을 파던 부리를 먼저 씻고 온몸을 물속에 담근 채 기생충을 털어낸다. 땅을 갈고 제초제가 뿌려지는 시기도 이때다. 사람들과의 갈등도 심해진다. 까마귀들은 흙이 부드러워진 논두렁에서 벌레를 잡는 시간이 늘었다. 한 녀석이 논에 내려앉았다. 동료의 죽음을 확인한 녀석은 어디론가 날아갔다. 잠시 후 까마귀들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주변의 까마귀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마치 죽은 동료를 깨우려는 것처럼 녀석들은 높게 비행하다가 낮게 내려앉기를 반복했다. 까마귀의 진혼곡이다. 녀석들의 우는 소리는 여느 때보다 더 높은 음이다. 떼까마귀는 바람개비처럼 돌면서 조금씩 비행 고도를 높였다. 그리고는 곧 그 지역을 떠났다. 제작진은 무리에서 벗어나 비틀거리며 나는 녀석을 발견했다. 무슨 일일까?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바닥엔 한두 녀석이 아니다. 울산과 경주의 경계 지역, 울산 대숲으로 돌아가는 길목. 녀석들은 논바닥에서 고통스럽게 나뒹굴고 있었다. 지난해 봄에도 근처에서 50마리의 떼까마귀가 떼죽음을 당했다. 당시 원인은 농약. 죽겠는데? 네, 죽겠어요. 녀석들은 발견된 후 채 10분을 버티지 못했다. 까마귀가 논두렁에서 해충을 잡아주는 이득이 피해를 주는 것보다 크다는 말은 아직 생소하게 들린다. 다음 날 아침 대나무 가지에 걸린 채 죽어있는 까마귀들이 발견됐다. 지난밤 잠자리를 찾아 가까스로 날아왔다가 추운 밤을 견디지 못한 것은 아닐까. 겨울 철새인 떼까마귀는 대도시 울산과 경주에서 10월 말부터 4월 초까지 1년의 반을 보낸다. (3월) 말 무리에서 나관 까마귀가 여기저기에서 발견됐다. 외톨이 까마귀는 까치무리 속에서 봄을 맞고 있다. (3월) 말 울산 태화강변엔 몇천 마리 수준의 까마귀만 남아있다. 그 많던 까마귀는 다 어디로 갔을까? 떼까마귀의 북상 경로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북상 경로 가운데 하나는 7번 국도변. 울산에서 경주를 거쳐 강원도에 이르는 해안도로다. 아직 채 논을 갈지 않은 강원도 최북단. 마을 주민들은 봄마다 까마귀 떼의 북상을 지켜봐 왔다. 한 5년 됐죠. 5년 됐는데 이 3월 한 10일 정서부터 여기를 이제 늘어오는 거예요. 하마동.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10일 있으면 가요. 그다음에 여기 안 보여요. 근데 저기 와가지고 많이 낙오가 많이 되더라고요. 죽는 게 많아요. 까마귀 떼의 이동은 계속 북쪽으로 이어졌다. 금강산이 바라보이는 국토 최북단. 까마귀들은 민통선 지역에서 마지막 휴식을 취하는 듯 보였다. 시베리아로 이동을 준비 중인 독수리도 쉬어가는 모습이다. 까마귀의 좌충우돌 겨울나기가 끝나가는 시간. 뜰까마귀는 집단의 지혜를 가진 수줍음 많은 겨울 철새일 뿐이었다. 검은 철새 뜰까마귀는 옛 고구려 땅과 시베리아에서 둥지를 틀고 10월이면 어김없이 철책선을 넘어 한반도에 올 것이다.